근거 없이 한국은 안 돼, 한국은 약해라는 컴플렉스, 국졸 이론을 퍼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동영상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외교는 기민하고 유능하고 촘촘하고 부지런하다 이론. 아주 최근에 유포되기 시작한 이론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폄하하는 국졸 이론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의 우리 공무원들이 미국 관계 당국을 만나러 갔지만 이미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워싱턴 중요 포스트들을 다 훑고 지나간 다음이더라. 쓸데없는 짓 하더라. 참 부지런하지 않고 평소에 게으르다가 나중에 설레발 친다. 뭐 이런 식입니다. 플라자 합의,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 30몇 년 동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몇 년 동안 미일 관계의 중요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전혀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미국 곳곳에 심어놓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외교 활동과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와, 일본 놈들 대단해, 일본 놈들 무서워, 이런 식의 뭔가 아는 듯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안 하고 우리는 게을러,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 아니해, 구멍이 숭숭 뚫렸어,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갖고 그럴 정도의 역량이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아이고, 일본이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 자체가, 일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개선 노력을 수십 년 동안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짜잘한 딸랑딸랑 접촉과 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굵은 이해 교환의 외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문제, 북미 외교 관계의 진척 문제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색하면서 반길 만한 분명한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거시적 스탠스와 적실한 걸음걸이가 일본의 표리부동한 장걸음 외교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외교 현실이 지금의 외교 현실입니다. 번트를 계속 수십 번 대는 그런 외교보다 홈런을 빵빵 터뜨리는 한국 정부의 파워 외교가 훨씬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번트를 왜 안 되냐라고 디랄디랄하는 일부 불량 저질 악질 언론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만 피해를 입는다 이론이 여섯 번째 국졸 이론입니다. 일본 소재 산업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아주 작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당하게 될 경제적 피해는 무지 크다. 이런 이론을 내세워서 한국이 절대 불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언론 또는 여론이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수치적 비례를, 수치적 현실을 목도한 이후에 이 현실을 두고 택도 안 되는 을이 갑질하는 형국이라고 갈파하는 그런 언론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쥐새끼가 이쑤시개로 아킬레스건, 코끼리의 아킬레스건이 있나? 하여간 거기를 찌르면 아이야 아픈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벼룩만한 을이, 쥐새끼만한 을이 코끼리만한 갑에게 물어뜯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심대한 타격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죠. 벼룩만한 을이 코끼리만한 갑에게 갑질하는 어이없는 형국인 것이고, 이 슈퍼갑 한국 반도체 산업은 더블 플레이, 아니 이중 플레이를 하면 돼요. 앞으로는 어이구 아파라, 큰일 났네 신용을 하면서 아이고 와 이러십니까, 우리 잘 해결합시다 라고 경제계의 접촉을 하면서 실제로 뒤쪽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실제로 도입할 때까지 시간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이 떠버린 모든 조치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성가시고 피곤하게 할 뿐이지 실제적인 괴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조치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서 최인호TV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최근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세계 언론 곳곳에서 공유하는 가장 적실한 진단, 세계 반도체 공급망 교란, 이게 중요하죠. 최인호TV가 주장한 일본이 사자 불알을 차려다가, 사자는 세계경제, 불알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죠. 그게 사자 불알임을 인지한 후에
긴장하고 있다 이론입니다. 체이노 TV 이론. 사자 불알차려는 일본 이론입니다. 한국만 피해 입는다라는 이론과 정반대죠. 한국만 피해 입는다라는 이론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전제 위에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떠들어대는 정말 국졸 수준의 무식한 국졸 이론에 불과합니다. 7번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미일 합작 짬짬 이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찍 알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라는 구한말의 캐캐묵은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지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국졸 이론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전략 다이제스트 안에 포함된 유엔군 사령부 관련 보고 내용을 과장 보도한 연합뉴스와 이를 받아 쓴 기타 언론들, 그리고 이에 부화 내동하는 일부 진보 스피커들이 7에 해당합니다. 앞서 남문희 기자와 체이노 TV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들을 린치핀 코너스톤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동시에 반미 감성, 반미 자주화, 민족 해방 감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엉터리 이론입니다. 일본 패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은 아베는 이번 무역 외란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현재 설득력을 얻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전에 있었던 가스라데프트 밀약의 악몽을 100년이 지나서 이용하는 불필요한 대미, 대일, 동시에 일본도 두려워하고 미국도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증폭하는 이론입니다.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 마당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으니까요. 이 마당에 미국의 현격히 변화한 군사동맹 관리 전략의 현재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8번째, 일본 외교 논리에 합리성이 있다. 한국의 외교 논리가 비합리적이다라는 이론. 그야말로 친일 이론입니다. 요거는 자기가 국제법을 좀 아느니 한일 외교사를 좀 아느니 떠들어대는 소리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65년 한일 수교 이래의 한일 외교사에 얽혀있는 갖가지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는 국민 대중을 현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명백한 초등학생도 확인할 수 있는 자가당착을 통렬히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그런 일은 언론이 게을리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논리에 문제가 있고 한국 정부의 그 논리를 무조건 믿는 국민 대중이 어리석다라고 까대는 것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발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된 건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간에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제대로 된 의견을 여러 번 내놓았으면서도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한일협정은 그것을 약속한 것이다라는 진짜로 정말로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발언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항의하는 권리는 있는데 재판을 통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외교 논리의 이러한 모순을 통렬히 한번 콱 지적하는 것만으로 8의 국졸 이론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일본 경제 저력 어마무시 이론입니다. 이것은 곧 뒤집어서 한국 경제 부실 구조 한탄론이기도 합니다. 기초과학과 부품 소재 산업에 덕후적으로 오타쿠적으로 집중하는 일본 경제의 저력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그동안 철강, 조선, 중화학, 전기전자통신 등의 영역에서 패퇴한 과정과 이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했으면 여기서 왜 패퇴했겠습니까? 그렇게 저력이 있는데 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이들 산업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한국 회사들에게 할 일 없이 밀려났습니까? 그들은 부품 소재 산업으로 후퇴한 겁니다.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약진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국 경제의 저력과 중국 경제의 저력에 의존해서 자기 발전을 그동안 도모해 왔던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자본 생산성의 고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이번에 분명히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 보여온 균형을 잃은 종합적 균형을 잃은 편중된 집중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특정 산업 영역으로의 후퇴와 내수 집착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단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노력을 미래에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교육과 기초과학 육성에 더 투자해야 하고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도 더 투자해야 하고 기왕에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대형 장치 산업의 집중성, 저돌성도 더욱 발휘해야 합니다. 레거시 장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어 왔던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어마무지한 거대한 규모의 장비와 공정의 관성 때문에 그동안 해야지 하면서도 미뤄왔던 부품 소재 도입선 이원화 요거와 국내 부품 소재 산업 양성 기회가 일본의 무역 외란 덕분에 느닷없이 찾아온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10번째가 요거 얄미워요. 일베 친구들이 모습을 감추고 댓글로 활동하는 것도 이런 건데요. 진보와 극좌와 극우가 진보와 극보수가 극우가 극수구가 짬짬이 합작하고 있는 겁니다. 선비질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정부는 세계 경제계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보복을 삼가는 게 좋다라는 게 JNOTV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민간 영역은 다릅니다. 혐오와 증오의 발언과 표현을 공공연하게 피력하는 것은 아베를 도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용히 일본 안가기 운동은 아베 정권의 권력 기반을 심각하게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용히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죠. 일본을 혐오하고 일본인 전체를 증오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피력하는 것은 분명히 아베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베의 권력 기반이 공고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일본 안가기 운동은 아베 정권의 권력 기반을 근저에서 조용히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표장에 어차피 안 가는 일본 청년층, 아베 때문에 취업이 잘 되어서 아베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일본 청년층보다 더욱 중요한 계층은 연금 부족 공포를 불러일으킨 금융청 보고서로 크게 흔들린 노년계층, 관광산업 종사로 노후 수입을 얻고 있는 노년계층, 투표장에 꼬박꼬박 가서 투표하는 노년계층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최근에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에 부족하며 2천만 엔의 저축이 더 필요하다라는 일본 금융청 보고서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베 정권에 대한 노년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조용히 일본 여행 안 가기는 이렇게 타오르는 일본 민심의 불만의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됩니다. 아베 정권의 권력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여간 온갖 이론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이거는 알고 우리가 침착하게 냉정하게 이러지 말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일단 이거는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잘난 척하는 이바구를 다 무시하고 우리는 닥치고 공격, 닥치고 조용히 공격, 일본 여행 안 가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살펴본 국절 이론 10가지는 현재 일베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놓고 일본 여행 가기라는 도발도 있지만 이렇게 국절 이론을 제대로 팩트 폭행하는 올바른 견해와 여론과 언론에 대하여 교묘하게 진보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 좀 아는 척 그래봤자 이런 지점도 있는데 이런 정보도 있는데 소용없는데 이런 식으로 피식피식거리는 얘기를
갖다 달면서 김 빼는 간첩행위, 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갖까지 잡소리 쪼잔한 시비 거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포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딱 네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첫째, 우리는 약하다. 둘째, 그러므로 무슨 대응을 해도 확실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소용없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문재인 정부 잘못이 크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부의 고개를 숙이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한 팩트 학습과 논리로 무장해서 정말 강교하고 사악한 이러한 국졸 이론들을 박살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미래를 다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닥치고 공격, 닥치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여기에만 집중해도 돼요. 무슨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팩트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닥치고 일본 여행 안 가기만 해도 됩니다. 또 그러려면 바빠서 일본 갈 일도 없겠죠. 학습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번 여름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일본 경제의 장단점, 한국 경제의 장단점 공부도 하고 먼 나라 이웃 나라 100번 보는 것보다 최인호 TV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세계사의 흐름, 동아시아의 흐름도 공부하면서 시원하게 방콕 하거나 가까운 국내 여행지라도 가서 시원한 밤바람을 쐬면서 스마트폰으로 최인호 TV와 함께 지피지기 백전백승 애국 학습에 즐겁게 매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여름을 시원하게 함께 보낼 최인호 TV였습니다.